야, 뭐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은행 로비 한가운데서 한 여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그녀는 수십 명의 고객 앞에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헐렁한 누빔 조끼를 입은 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그녀의 손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진 VVIP 고객, 그녀는 과연 며느리를 어떻게 지킬까요? 권력과 돈으로 약자를 짓밟던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질까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자리 잡은 낡은 단독주택에서 말수는 눈을 떴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아온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지만 말수는 여전히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말수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손수 담근 김치와 밑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반찬 좀 챙겨줘야겠어.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반찬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말수는 그저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헐렁한 누비조끼에 손때 묻은 가방을 메고 다니는 소박한 외모였죠. 동네 사람들도 말순을 그저 검소하게 사는 노인네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소박한 할머니가 사실은 수백억 대 자산을 가진 숨겨진 재력가라는 사실을요. 말순의 남편은 평생 맨손으로 일구며 작은 금형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쉬지 않고 일했고 번 돈으로 조금씩 부지를 사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땅 1평, 2평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땅이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큰 힘이 될 거야. 남편은 늘 그렇게 말하며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 땅들은 어느새 공장 밀집 지역의 핵심 부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부지들을 여러 기업에 임대하며 매달 3천만 원의 월세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모든 재산은 말순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통장에는 수십억 원의 예금이 있었고 부동산 가치까지 합치면 총 자산은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티내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우에게조차 자세한 금액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는 괜찮으니까 엄마가 편하게 쓰세요. 민우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전세금을 지원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며 더 이상의 도움을 극구 사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스스로 벌어서 살아야 제대로 된 부부 아니겠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자립하고 싶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런 며느리가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자존심 있고 당당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수는 지수를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결혼 초기 지수가 낯선 시댁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할 때도 말수는 항상 지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지수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내가 잘해줘야지. 명절 때마다 말수는 지수에게 쉬라고 하며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따뜻함에 지수도 진심으로 감사했고 두 사람은 진짜 모녀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부부는 비록 생활이 빠듯했지만 매달 20만 원씩 말순에게 용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꼭 받으세요. 저희 마음이에요. 지수는 늘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말수는 겉으로는 그래, 고맙다라고 받았지만 실제로 그 돈을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돈을 모두 모아 손자 명의로 적금을 들었습니다. 우리 손주 크면 이게 큰 목돈이 될 거야. 말수는 은행 통장을 들여다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벌써 3년 동안 모은 돈이 7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수가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 손주를 데리러 왔을 때 지수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바쁠 뿐이에요. 지수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말순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한숨을 자주 쉬는 것, 억지로 밝은 척하는 표정까지. 저 애가 뭔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데 말을 안 하는구나. 말순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시어머니로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남편의 오래된 통장들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정기예금 통장 몇 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이참에 은행에 가서 정리도 하고 우리 며느리 얼굴도 볼 겸 가볼까? 말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수가 일하는 은행 지점은 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었지만 말순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수는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와 손주가 좋아하는 콩나물 무침, 고등어 조림, 멸치볶음을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수 요즘 제대로 못 챙겨 먹을 것 같은데. 말수는 반찬통을 꽉꽉 눌러 담으며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방에 반찬통과 남편의 통장들을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누비조끼를 입고 색이 바랜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지만 외모만 보면 여전히 평범한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뭐가 중요해. 내 마음이 진심이면 되는 거지. 말수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말수는 계속 지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내가 꼭 힘이 되어줘야 하는데. 1시간쯤 지나 도심의 번화가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은행 건물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은행 입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정장을 입은 젊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창구 쪽을 살펴보다가 며느리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지수는 창구 안에서 서류를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불안해 보였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초조해 보이지? 말순의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밝고 차분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지수에게 다가가 뭐라고 쏘아붙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연신 죄송하다는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게 무슨 상황이야?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말수는 가방 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반찬통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냄새가 주변으로 퍼졌지만 말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말순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보호 본능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게 될지도 모른다고. 소박한 외모 뒤에 감춰진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말순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오늘도 아침 8시 30분에 은행 직원 출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여유롭게 커피를 들고 들어오지만 계약직인 지수는 늘 15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창구 정리, 서류 준비, 청소까지 미리 해두지 않으면 팀장에게 뭐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한지수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청소 이모님이 따뜻한 미소로 지수를 반겼습니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시죠?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가방에서 작은 음료수 한 캔을 꺼내 이모님께 건넸습니다. 어머, 이거 또 왜 이래요? 맨날 챙겨주고. 에이, 뭐려. 이모님이 저보다 더 일찍 오셔서 힘드실 텐데요. 이모님은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은행에서 지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이 이모님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지수를 동료가 아니라 그저 계약직으로만 봤습니다. 특히 팀장 오상우는 지수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한지수 씨, 오늘 ATM 점검 다 했어요? 상우는 아침부터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지수를 불렀습니다. 네, 팀장님. 어제 퇴근 전에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만 했다고 끝이에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상훈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지수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다시 ATM 코너로 향했습니다. 어제 이미 점검을 마쳤지만 팀장 말에 토를 달 수는 없었습니다. 계약직은 언제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늘 지수를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만 더 버티면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정규직만 되면 달라질 거야. 지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팀장 상훈과 불륜 관계인 대리 장나래가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나래는 38살로 결혼한 지 10년이 된 기혼자였습니다. 상훈도 마찬가지로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하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직원들은 대충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나래는 상훈의 비호 아래 업무를 대충대충 처리했습니다. 실수를 해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지수에게 떠넘겨졌습니다. 오전 10시쯤 고객 한 분이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저번에 장나래 대리님이 처리해 주신 적금건인데요. 이자, 계산이 이상한 것 같아서요. 지수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래가 이자율을 잘못 입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나래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래 대리님, 이건 혹시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래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그냥 내가 처리해. 바쁘잖아. 하지만 이건 대리님이 담당하신 건이라서요. 한지수 씨, 계약직이 정규직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알아서 처리하라니까. 나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지수가 직접 본사에 연락해서 정정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나래는 상훈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잠깐 나갔다 올게요. 나래가 지나가며 지수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창구를 지켜야 하는 건 늘 지수의 몫이었습니다. 지수는 간단히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며 창구를 지켰습니다. 오후 2시쯤 고객 응대가 잠시 뜸해지자 지수는 화장실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청소 이모님이 조용히 지수를 불렀습니다. 지수 씨, 잠깐만요. 이모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요, 이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기, 내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봤는데요. 이모님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팀장님하고 나래 대리님이 주차장에서 싸우는 거 봤어요.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래 대리가 팀장님한테 지수 씨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잘은 안 들렸는데 지수 씨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저 때문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는 청소하는 사람이니까 직원들이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봤어요. 둘이 복도 구석에서 속닥거리는 거, 퇴근 후에 같이 나가는 거. 이모님은 핸드폰을 꺼내 지수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상훈과 나래가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모님, 이거 언제 찍으신 거예요? 일주일 전쯤? 내가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혹시 몰라서 찍어뒀지. 지수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이모님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 씨, 나는 당신이 여기서 부당하게 당하는 거 보기 싫어요. 언젠가 이 사진이 도움이 될 날이 올 거예요. 이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수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자칫 잘못하면 자신만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본사에서 실적 보고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상우는 회의실로 들어가며 지수에게 소리쳤습니다. 한지수 씨, 오늘 보험 가입 실적 제로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죄송합니다. 오늘 고객이 별로 없어서요. 변명하지 말고 실적 올려요. 계약직은 실적으로 평가받는 거 모르나? 상우는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회의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지수는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더 무시당할 게 뻔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정규직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남은 서류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나래가 처리하지 않고 남겨둔 서류들이었습니다. 한지수 씨, 이거 내일까지 본사에 보고해야 하니까 오늘 안에 정리해놔요. 나래는 가방을 들고 유유히 퇴근했습니다. 지수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을 아들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구나. 지수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여줘. 남편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힘내. 사랑해. 짧은 문자였지만 지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8시가 되어서야 지수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걸으며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규직만 되면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버스처럼 지수의 하루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몰랐습니다.
내일 시어머니가 은행에 올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이 지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날이 될 거라는 사실을. 지수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 내내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그 작은 목소리가 지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지수는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 엄마 힘들지? 아들의 작은 손이 지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부당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지수는 아들을 안은 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 5시 말순의 집 부엌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직 동네는 고요했고 겨울 새벽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우리 지수가 요즘 얼마나 힘들까? 제대로 먹기나 하는지 모르겠네. 말순은 냉장고에서 신선한 재료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콩나물, 고등어, 멸치, 시금치, 무까지. 며느리와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 준비였습니다. 가장 먼저 콩나물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콩나물을 담그고 조심스럽게 뿌리를 다듬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손질하는 말순의 손놀림은 수십 년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아삭아삭하고 맛있지. 냄비에 물을 붓고 콩나물을 데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데친 콩나물은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짰습니다. 참기름, 다진 마늘, 간장, 깨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쳤습니다. 지수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데. 말순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은 고등어 조림 차례였습니다. 고등어는 어젯밤 미리 손질해서 소금물에 담가뒀던 것입니다. 물을 나박나박 썰어 냄비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 위에 고등어를 올리고 양념장을 부었습니다. 고춧가루,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생강을 넉넉히 넣었습니다. 센 불에서 한번 끓어오르게 한 뒤 중불로 줄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순은 국자로 양념을 떠서 고등어 위에 끼얹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속까지 간이 배지. 고등어에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파와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 올렸습니다.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10분 더 졸였습니다. 멸치볶음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중간 크기 멸치를 골라 마른 팬에 살짝 볶아 비린내를 날렸습니다. 식용유를 두르고 다시 멸치를 볶았습니다. 물엿과 간장, 설탕을 넣고 윤기가 나도록 졸였습니다. 마지막에 깨소금을 솔솔 뿌렸습니다. 손주가 이거 밥에 싸먹으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말순은 완성된 멸치볶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허리는 조금 아팠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통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콩나물 무침, 고등어 조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무생채까지 모두 5가지 반찬이었습니다. 말순은 하나하나 반찬통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뚜껑을 닫고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일주일은 먹겠지. 말순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찬통들을 큰 보자기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이 묵직했지만 말순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남편의 통장들을 챙길 차례였습니다. 방 장롱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남편 명의로 된 통장 4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만들어진 통장들이었습니다. 낡은 표지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고 곳곳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통장 정리하러 가요. 지수도 보러 갈 겸. 말수는 남편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통장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옷차림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옷장에서 깔끔한 옷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고급스러운 옷은 없었습니다. 말수는 평소 입던 수수한 옷들만 입었습니다. 색이 바랜 카디건과 검소한 바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사준 누비 조끼를 걸쳤습니다. 조끼는 오래되어 솜이 여기저기 뭉쳐 있었지만 말수는 이 조끼가 좋았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뒤로 넘겼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화장과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말수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모습은 평범한 동네 할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지 겉모습이 아니니까요. 9시 30분 말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에는 반찬통과 남편의 통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며느리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등을 비쳤습니다. 정류장에는 벌써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가방에서 반찬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무슨 냄새 이렇게 좋아요? 아, 며느리 갖다 줄 반찬 좀 싸왔어요. 요즘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며느리 복 터졌네. 아주머니는 부러운 눈빛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은 무슨, 우리 며느리가 효자지. 잠시 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말순은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동네 슈퍼, 약국, 작은 공원까지 말순이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였습니다. 버스가 외곽을 벗어나자 점점 도심으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수가 요즘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걸까? 지난주 손주를 데리러 왔을 때 지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눈가의 다크서클, 수척해진 볼, 억지로 짓는 미소. 모든 게 말순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은행 일이 그렇게 힘든가? 말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시어머니로서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은행에 가서 지수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버스는 도심 한복판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고층 빌딩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출근길 풍경이었습니다. 말순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수가 일하는 은행은 여기서 2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거리는 복잡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커피를 들고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말순의 수수한 차림새는 이곳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만나러 가는 길이 그저 설렐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은행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은행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멈춰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에서 우리 며느리가 일하고 있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말수는 심호흡을 하고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였습니다. 말수는 번호표 발급기 앞으로 갔습니다. 기계 사용법이 낯설었지만 옆에 있던 직원이 도와줬습니다. 어르신,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예금 정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말수는 번호표를 받아들고 대기석으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구 쪽을 보니 며느리 지수가 보였습니다. 지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을 자꾸 깨물었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저렇게 초조해 보이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밝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지수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는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말수는 가방 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반찬통에서 나는 냄새가 주변으로 퍼졌지만 이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걸어갔습니다. 오늘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말순이 대기석에 앉아 지수를 지켜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행 입구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VIP 고객 대접하는 은행 맞아요? 굵고 거친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거만했습니다. 한 손에는 명품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손목시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권입니다. 제가 일찍 도착했는데 담당 직원은 어디 있나요? 안내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예약 시간이 10시신데 지금 9시 30분이세요. 그래서요? VIP가 일찍 왔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태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내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담당 직원이 아직 준비 중이라서요. 준비는 무슨 준비? 내가 돈 맡긴 지가 얼마인데. 태권은 팔짱을 끼고 로비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창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말순도 그 시선을 따라 창구를 봤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나래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태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 직원들 놀고 있잖아요. 왜 나를 기다리게 해요? 로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런 사람이 VIP 고객이라니. 돈이 많다고 해서 저렇게 함부로 행동해도 되는 걸까요? 그때 나래가 황급히 창구에서 나왔습니다. 나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객님,
제가 담당인 장날의 대리입니다. 나래는 억지로 웃으며 태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요? 그럼 빨리 안 해요? 시간 없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나래는 고개를 숙이고 창고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나래의 발걸음은 빨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수 쪽으로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말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래가 지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한지수 씨, 이 고객 내가 받아. 지수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래를 쳐다봤습니다. 네. 하지만 대리님 담당 고객이잖아요. 지금 내가 다른 일로 바빠. 내가 대신 받아줘. 그래도 예약 고객은 담당자가 직접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래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지수를 노려봤습니다. 한지수 씨, 지금 나한테 대들어? 계약직 주제에? 나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순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방 끈을 꽉 움켜쥐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팀장 상훈이 나타났습니다. 상훈은 로비의 소란을 듣고 급히 나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상훈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래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VIP 고객님이 예약보다 일찍 오셨는데요. 상훈은 태권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권은 이 은행의 최상위 VIP 고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매달 수억 원을 거래하는 큰 손이었죠. 상훈은 황급히 태권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팀장 오상훈입니다. 팀장이면 뭐해요? 나 기다리게 하면서. 태권은 여전히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상훈은 땀을 흘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창고 쪽에 있는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상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한지수 씨. 지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VIP 고객님을 기다리게 한 거예요? 상훈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는 황당한 표정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네, 저는 담당이 아니라서요. 담당이 아니면 어때요? 고객이 오셨으면 누구라도 받아야죠. 상훈은 지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지수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지수를 가리켰습니다. 이 고객님은 장날의 대리가 담당한 VIP예요. 근데 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날의 대리님께 여쭤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나한테 대답하라니까. 상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래는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거였습니다. 태권이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역시 이 은행은 수준이 이 모양이군요. VIP 고객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상훈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VIP 고객을 잃으면 안 됐습니다. 자신의 실적과 평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테니까요. 상훈은 재빨리 지수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지수, 내가 이 고객을 받았어야 했어. 팀장님, 하지만 저는. 변명하지 마. 계약직이 뭐하고 있었어. 상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말순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태권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약직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인가 보네. 그 말에 상훈은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직원 제대로 교육시키겠습니다. 지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신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계약 해지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래는 여전히 뒤에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지수에게 떠넘기는데 성공한 거였죠. 상훈이 지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한지수 씨, 고객님께 사과드려.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태권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과예요? 성의가 없잖아요. 상훈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제대로 사과하라니까. 지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꽉 쥐고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할 말을 내뱉었습니다. 한지수, 무릎 꿇고 사과해. 로비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훈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팀장님, 그건. 뭐가 그건이야. 빨리 안 해. 상훈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채웠습니다. 태권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지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지. 나래는 고개를 돌려 웃음을 감췄습니다. 지수의 손에 들린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지며 로비 바닥에 널렸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니. 이건 사과가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인 지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당장 계약이 해지될 게 뻔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이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덜컥 반찬통이 부딪히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말순에게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다리로 지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 꿇는 모습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태권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로비 한가운데서 소리치는 태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훈은 진땀을 흘리며 지수를 노려봤습니다. VIP 고객을 화나게 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했습니다. 그 대상은 당연히 계약직인 지수였습니다. 한지수, 상훈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VIP 고객님을 기다리게 해. 상훈이 지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지수는 황당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하지만 저는 담당이 아니라서요. 담당이 아니면 어때? 고객이 화나셨잖아. 상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래는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지수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지수에게 떠넘기는데 성공한 거였죠. 태권이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역시 계약직은 수준이 다르네. 이런 데서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상훈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상훈이 지수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으로 지수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지수, 지금 당장 고객님께 무릎 꿇고 사과해.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니. 이건 사과가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지며
대리석 바닥에 널렸습니다. 팀장님, 그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그건이야? 빨리 안 해. 상훈의 고함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나래는 뒤에서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진 채 비웃고 있었습니다. 태권이 거들었습니다. 그래,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하면 용서해주지. 조롱하는 투의 말이었습니다. 지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굴욕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인 지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당장 계약이 해지될 게 뻔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만 눈물은 계속 고였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다리가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덜컥 어디선가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들고 있던 반찬통이 바닥에 떨어진 소리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대기석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무릎을...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말순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이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끈을 꽉 움켜쥔 채 떨리는 다리로 걸어나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지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상우는 말순을 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골에서 온 평범한 할머니로만 보였으니까요. 빨리 무릎 꿇으라니까. 상훈이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결국 바닥에 두 무릎을 모두 꿇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무릎에 닿았습니다. 굴욕의 순간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정도까지 해야 하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수를 내려다봤습니다. 태권도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래야 정신을 차리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순이 지수 옆에 섰습니다. 헐렁한 누비조끼와 반찬 냄새가 나는 가방을 든 할머니. 겉모습만 보면 그저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나래가 말순을 보고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휴, 냄새. 나래는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 시어머니 맞죠? 딱 수준 나오네. 말순은 아무 말 없이 지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수는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그냥 들어가세요. 지수는 시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모욕당하는 걸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훈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여긴 은행입니다. 냄새나는 음식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무례한 말투였습니다. 태권도 거들었습니다. 이래서 계약직 가족은 수준이 떨어진다니까. 조롱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말순은 반찬통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상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고객 앞에서 무릎 꿇는 건 교육이에요. 안 배우면 맞아야지. 폭언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가 여러 대 이쪽을 향했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대신 단단하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내 며느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래?
말순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훈과 나래, 그리고 태권이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가방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지수 옆에 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절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헐렁한 누비조끼를 입고 반찬 냄새가 나는 가방을 든 할머니, 색이 바랜 카디건과 손때 묻은 가방. 겉모습만 보면 그저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현대적인 은행 로비에서 말순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나래가 말순을 보자마자 코를 막았습니다. 어휴, 냄새. 나래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과장되게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손으로 코를 막으며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말순의 낡은 누비조끼, 헐렁한 바지, 오래된 운동화까지. 나래의 시선은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지수 씨 시어머니 맞죠? 나래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크게 말했습니다. 딱 수준 나오네. 그 말에 주변 직원 몇몇이 키득거렸습니다. 나래 뒤에 서 있던 여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시어머니 두면 며느리도 저렇게 되나 봐. 작은 목소리였지만 의도적으로 들리게 한 말이었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 없이 나래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 끈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반찬통이 가방 안에서 달그락거렸습니다. 새벽부터 3시간 동안 정성껏 만든 반찬들,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땀 흘려 준비한 음식들, 그게 지금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상훈도 다가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딱딱거리며 울렸습니다. 말순 앞에서 멈춘 상훈은 팔짱을 꼈습니다. 어르신, 여긴 은행입니다. 상훈의 말투는 무례했습니다. 존댓말을 쓰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멸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야단치듯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냄새나는 음식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상훈은 말순의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다른 고객님들께 피해가 됩니다. 이런 곳에는 격식에 맞게 오셔야죠. 마치 말순이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말하는 투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몇몇 고객들이 말순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불편함을 드러내는 표정도 있었습니다. 태권도 거들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명품 시계를 찬 손목을 과시하듯 들어 올렸습니다. 이래서 계약직 가족은 수준이 떨어진다니까. 태권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목소리였습니다. 시골에서 오셨나 본데 은행이 어떤 곳인지는 아시고 오셔야죠. 이런 고급 은행에는 그에 맞는 복장으로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태권의 말에 나래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은행도 이미지가 중요한데. 상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은행은 VIP 고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인데. 세 사람의 말이 마치 합창처럼 이어졌습니다. 말순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반찬통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세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수는 무릎을 꿇은 채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무릎에 닿아 시렸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냥 들어가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도 괴로웠지만 시어머니까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걸 보는 건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드신 시어머니, 1시간이 넘는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신 시어머니,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지금 자신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지수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말수는 반찬통을 꼭 움켜쥔 채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입술 안쪽이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상훈이 지수에게 다시 소리쳤습니다. 말순과 지수를 번갈아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한지수, 빨리 안 일어나. 어르신도 좀 데리고 나가고. 상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고객 앞에서 무릎 꿇는 건 교육이야. 교육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그건 명백한 폭언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안 배우면 맞아야지. 상훈은 손을 들어 주먹을 쥐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 제스처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완전한 폭언이었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의 선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 중년 여성 고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무릎까지 꿇게 하다니. 폭언 아니야, 저거. 영락없는 직장 내 괴롭힘인데요. 여기저기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상훈과 나래, 그리고 무릎 꿇은 지수를 향했습니다. 말순의 모습도 함께 화면에 담겼습니다. 저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무릎까지 꿇게 하다니. 폭언 아니야, 저거. 작은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방관자였을 뿐입니다. 핸드폰으로 찍기는 해도 직접 나서서 막지는 않았습니다. 나래는 뒤에서 지수와 말순을 번갈아 보며 비웃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진 채 올라가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완벽하게 지수에게 떠넘긴 것이 기뻤던 거죠. 어머, 가족끼리는 진짜 답나 봐요. 나래가 옆에 있는 동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일부러 말순과 지수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였습니다. 시어머니, 저 모양이니까 며느리도 저렇게 일 못하는 거 아닐까요? 동료 직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태권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러게요. 시어머니 보니까 며느리가 이해되네. 집안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직장에서도 저 모양인 거죠. 태권은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우월한 사람인지 과시하듯이. 말순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던 몸이 이제 멈췄습니다. 떨림이 사라지고 대신 단단하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분노가 정점에 달했지만 오히려 겉으로는 더욱 침착해졌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고객들이 촬영하는 핸드폰 카메라가 여러 대 이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10여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상훈의 폭언도, 나래의 비웃음도, 태권의 조롱도, 그리고 무릎 꿇은 지수의 모습도, 말순이 모욕당하는 장면도, 모든 것이 증거로 남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먼저 나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상훈을, 마지막으로 태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하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듯이,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말순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묘하게 공간 전체를 채웠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도 멈췄습니다. 모두가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이 소박한 할머니에게서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내 며느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래?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분명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상훈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겉모습? 사실을 말하는 거죠. 어르신 옷차림 좀 보세요. 은행에 저런 차림으로 오시면 곤란하죠. 나래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태권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시계를 힐끗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바빠 죽겠는데 이제 그만 정리 좀 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말순은 세 사람을 천천히 돌아보며 바라봤습니다. 하나하나 눈을 마주치며 마치 그들의 얼굴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듯이, 그리고 반찬통을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반찬통은 며느리를 위한 사랑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다룰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퍼를 천천히 내리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주변이 고요했기에 그 작은 소리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통장들이었습니다. 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들, 30년이 넘는 세월이 담긴 통장들. 말순은 통장들을 꺼내 들고 상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말순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누가 진짜 수준이 떨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비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상훈은 그 통장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예요, 그거? 통장 몇 개 들고 와서 뭐 어쩌시게요? 설마 돈 좀 있다고 우리한테 뭐라 하실 건 아니시죠? 나래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저런 낡은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겠어요? 기껏해야 몇백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태권도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진짜 시간 낭비네. 빨리 끝내고 내 업무 좀 봐주세요.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눈빛으로 상훈을 바라봤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고객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는 여전히 이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무릎을 꿇은 채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님.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지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가 지킬게.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를 안심시키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훈을 향해 말했습니다. 통장을 그에게 내밀며 잔액 확인 좀 해보시오. 말수는 통장을 상훈에게 건넸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분노의 폭발 직전 말수는 완벽하게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태풍의 눈처럼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힘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상훈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한번 볼게요. 상훈은 컴퓨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래와 태권도 따라갔습니다. 구경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말수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만이 상훈을 똑바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곧 세상이 뒤집힐 것입니다. 상훈은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전히 입꼬리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다고 이러시나? 중얼거리며 통장을 펼쳤습니다. 낡고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든 통장이야? 80년대? 상훈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나래도 옆에서 고개를 내밀며 킥킥거렸습니다. 어머, 진짜 오래됐네요. 박물관에 가져다 줘야 할 것 같은데요? 태권도 팔짱을 낀 채 지켜봤습니다. 빨리 확인하고 끝내요. 시간 없다니까. 상훈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조용한 로비에 울렸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이 상훈의 손놀림을 쫓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수는 무릎을 꿇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큰 변화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훈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로딩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상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우스를 잡고 있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래가 이상함을 느끼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나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헉! 나래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태권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다가왔습니다. 뭐야, 도대체 얼마나? 태권이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도 굳어버렸습니다. 팔짱을 풀고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잔액 수십억 원. 그리고 고객 등급. VVIP. 최상위 등급이었습니다. 일반 VIP와는 차원이 다른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초고액 자산가만 받을 수 있는 등급이었습니다. 로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헉, 저 할머니가 수십억이라고요? VVIP잖아요. 진짜 부자셨네.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말순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이제는 경외와 놀라움의 시선이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가 더 많이 말순을 향했습니다. 상훈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고객님.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래는 벽에 기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에서 완전히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비웃었던 그 할머니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등급의 고객이었던 겁니다. 태권도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VIP 고객이었지만 VVIP는 아니었습니다. 말순이 자신보다 훨씬 위였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태권이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잔액 확인 다 하셨습니까? 말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낮고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상훈이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습니까? 말순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가 수준이 떨어지는지. 말순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훈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나래는 벽에 붙은 채 말순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태권은 팔짱을 풀고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소 이모님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님은 상훈이 아닌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모님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말순이 이모님을 쳐다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모님은 핸드폰 화면을 말순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주차장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상훈과 나래가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게... 이모님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다른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복도에서 속삭이는 두 사람, 퇴근 후 같이 나가는 모습, 차 안에서 함께 있는 장면, 모두 명백한 불륜의 증거였습니다. 상훈과 나래는 갑자기 나타난 이모님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저게 뭐... 상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나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이모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수 씨 괴롭힌 이유 다 여기 들어 있어요. 불륜 감추려고, 실수 덮으려고 지수 씨한테 다 떠넘긴 거죠. 로비가 더욱 술렁였습니다. 불륜이었어? 그래서 계약직 직원을 괴롭혔구나. 최악이네, 진짜.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비난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상훈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말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은행 오늘 전액 해지하겠습니다. 말순의 선언이었습니다. 상훈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객님, 그건 안 됩니다. VVIP 고객을 잃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지점 실적에 큰 타격이었고 상훈 개인의 평가에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상훈은 말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용서요? 말순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죠?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모욕했죠? 그게 용서받을 일입니까? 말순의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상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고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말순은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무릎 꿇게 하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게 이 은행이 하는 일입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다 봤어요. 영상도 다 찍혔어요.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죠.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은 다시 상훈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무릎 꿇을 사람은 지수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외쳤습니다. 맞아요. 팀장이 무릎 꿇어야죠. 사과해야죠. 저렇게 사람을 대하고도 되는 겁니까?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상훈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래는 이미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나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도 같이 괴롭힌 거 아니에요? 불륜까지 하면서 같이 사과해야죠. 말수는 지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며느리를. 일어나. 말순이 지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벅찼습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말수는 지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억울함도 고통도 그리고 이제는 안도감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말수는 지수를 안은 채 상훈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이제 당신들 차례입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상훈과 나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로비는 말순의 카리스마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가 더욱 술렁였습니다. 불륜이었어? 그래서 계약직 직원을 괴롭혔구나. 최악이네, 진짜. 저런 사람들이 은행 직원이라니.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비난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외쳤습니다. 맞아요. 우리 다 봤어요. 영상도 다 찍혔어요.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죠. 팀장이 무릎 꿇어야죠.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의 함성이었습니다. 정의를 요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상훈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압도당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팀장님, 사과하세요. 한 젊은 남성 고객이 소리쳤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야죠. 중년 여성 고객도 외쳤습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상훈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압박이 너무 컸습니다. VVIP 고객 앞에서 저지른 실수, 불륜 증거까지 드러난 상황. 모든 게 끝났습니다. 상훈은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무릎도. 결국 상훈은 바닥에 두 무릎을 모두 꿇었습니다. 조금 전 지수가 꿇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완전한 굴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상훈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만하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래는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나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는 뭐예요? 같이 괴롭힌 거 아니에요? 불륜 상대잖아요. 같이 사과해야죠. 나래를 향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나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움켜쥐고 로비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잠깐. 말순의 목소리가 나래를 멈춰 세웠습니다. 나래는 몸을 굳힌 채 뒤를 돌아봤습니다. 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망가지 마시오. 당신도 책임져야 할 사람이요. 나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나래를 올감했습니다. 태권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도 영상에 다 찍혔습니다. 갑질하는 모습, 조롱하는 모습이 모두 담겼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태권이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그렇게 말해서. 하지만 말순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게 면죄부가 됩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한 건 당신도 마찬가지요. 태권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의 말이 맞았습니다. 직원들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무릎 꿇은 상훈을 보고 놀랐습니다. 팀장님이, 저게 무슨 일이야?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청소 이모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봐요. 이게 팀장이 한 짓이에요. 이모님은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불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진짜였어? 소문으로만 들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직원들도 상훈과 나래를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말순은 지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킨다. 지수는 시어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 달 동안 견뎌왔던 고통,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당했던 무시, 정규직이 되고 싶었던 간절함, 모든 게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너무 고마워요. 지수는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말수는 지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니까. 그 말에 지수는 더욱 울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감동의 박수였습니다. 정의가 이긴 것을 축하하는 박수였습니다. 상우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래는 벽에 기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권은 어정쩡하게 서서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가해자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만함은 사라지고 굴욕만 남았습니다. 권력은 무너지고 책임만 남았습니다. 청소 이모님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이모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수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말순은 이모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이모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 씨, 그동안 힘들었죠. 우리도 몰라서 미안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직원들의 위로가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로비는 말순의 카리스마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이 중요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니라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일어설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그를 기다리는 건 징계뿐이었습니다. 나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륜과 직장 내 괴롭힘, 두 가지 죄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태권은 조용히 은행을 빠져나갔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면목이 없었습니다. 갑질 영상이 퍼지면 자신의 사회생활도 끝날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지수를 아는 채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짜 품격은 마음에 있습니다. 말순의 마지막 말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행 로비에서 벌어진 일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고객들이 찍은 영상이 SNS에 올라갔습니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십만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직장 내 괴롭힘 최악이네. 계약직이라고 무릎 꿇게 하다니 말이 돼? 저 할머니 멋지시다. 진짜 통쾌하네. 불륜까지 하면서 죄 없는 사람 괴롭히다니.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분노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뉴스에서 은행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여론의 힘이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 본사에서 감사팀이 내려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5명의 감사 요원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전 직원 면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점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VVIP 고객에 대한 부적절한 응대, 계약직 직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불륜으로 인한 업무 차질, 모든 것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사 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상우는 떨리는 다리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길고 긴 회의였습니다. 증거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됐습니다. 무릎 꿇으라고 소리치는 모습, VVIP 고객을 무시하는 모습, 불륜 사진들까지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오상훈 팀장, 징계위원장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직권남용,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불륜으로 인한 품위 손상, 즉각 해고 처분합니다. 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나래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불륜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지수를 괴롭힌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여러 직원이 증언에 나섰습니다. 나래 대리가 지수 씨한테 일을 떠넘기는 거 여러 번 봤어요. 항상 계약직이라고 무시했어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장나래 대리 권고사직 처분입니다. 징계위원장이 선고했습니다. 나래는 결국 퇴사 처리됐습니다. 불륜 스캔들로 재취업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VIP 고객 김태권에게도 통보가 갔습니다. 은행 본부장 명의의 공문이었습니다. 귀하를 당은행 블랙리스트에 등재합니다. 더 이상 VI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태권은 공문을 보며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갑질 영상이 퍼지면서 다른 금융기관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태권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지수에게는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본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수 씨 축하드립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침착히 대응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본사 발령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본사 고객 만족팀에서 근무하시면 어떨까요? 지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넘게 기다려온 정규직, 그리고 본사 발령까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규직 됐어요. 본사 발령도 받았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말순은 전화기 너머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됐다. 너 정말 수고 많았어.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지수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말순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지수, 너가 더 중요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점에서는 축하 분위기가 일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지수를 축하했습니다. 지수 씨, 정말 축하해요. 정규직 됐다며? 정말 잘 됐다. 본사 발령이라니 대단해요. 진심 어린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청소 이모님도 지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지수 씨,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이모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수는 이모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작은 케이크가 준비됐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지수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어머님이 건강하시기를. 은행 본부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됐습니다. 계약직 차별 금지 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익명 신고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계약직도 정규직과 동등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강사의 목소리가 교육장에 울렸습니다. 직원들은 진지하게 교육을 들었습니다. 지점장도 바뀌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점장은 첫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지점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겪었던 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말순의 정의로운 행동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은행의 시스템 개편 소식이 나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어. 이제 지수 같은 사람이 없어지겠지. 말순은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돈이 제대로 쓰였어요. 지수도 지켰고 세상도 조금 바꿨어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결과였습니다. 한 달 후 아침 7시 지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 정장을 입었습니다. 정규직이 되고 처음 맞는 출근길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지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말순의 집. 말순은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손주의 생일이었습니다. 말순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계란말이도 정성껏 부쳤습니다. 3시간 동안 요리를 했습니다. 모든 음식에 사랑이 담겼습니다. 오전 10시 민우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말순은 손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 손주 생일 축하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점심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우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럼 나야 뭐. 너희가 잘 되니까 건강하지. 말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만해.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앞만 보고 가면 돼. 식사가 끝나고 말순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손주 명의로 된 적금 통장. 말순은 그것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수야, 민우야. 두 사람이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말순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지수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손주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잔액은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수와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너희가 매달 보내준 용돈이야. 말순이 말했습니다. 3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어.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나야 내 돈 있지. 걱정 마. 말순은 웃었습니다. 이건 너희 아빠 엄마가 보내준 돈으로 모아둔 거니까 손주 몫이야.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매달 용돈을 드렸던 게 3년이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그게 모두 손주를 위해 모아졌던 겁니다. 민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더 효도할게요. 말순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효도야. 지수도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전 어머님 덕분에 새 삶을 얻었어요. 정규직도 되고 본사 발령도 받고 모든 게 어머님 덕분이에요. 말순은 지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지수야. 네, 어머님. 넌 내가 지켜야 할 내 딸이야. 친딸이나 다름없어. 그 말에 지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손주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기뻐서 우는 거야.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손주가 말순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은행에서 할머니가 이겼다며?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말순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이긴 게 아니야. 정의가 이긴 거지. 손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의가 뭐예요? 옳은 게 이기는 거야. 말순은 쉽게 설명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벌 받고 착한 사람이 상 받는 거. 손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착한 사람이니까 상 받은 거네요. 그렇지.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뭔데? 출장을 줄이려고요. 민우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지수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집을 자주 비워서 이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지수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당신. 말수는 흐뭇하게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돈은 또 벌면 되지만 시간은 다시 안 와.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주의 생일 케이크에 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온 가족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손주가 촛불을 껐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었어요. 무슨 소원 빌었는데?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랑 계속 행복하게 사는 거요. 말순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우의 가족이 돌아가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결국 지켰어요. 우리 며느리, 우리 손주, 우리 아들. 말순의 손이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 제대로 쓰였어요. 겉모습 화려한 데 쓴 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사람들 지키는 데 썼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늘 말했잖아요. 돈은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소용없다고.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수는 사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여줬어요, 여보. 우리 지수도 이제 행복해요. 손주도 밝게 자라고 있고요. 당신,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지킬 테니까. 말수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입술을 움직여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의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 말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진리였습니다. 돈이 많다고 품격이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옷을 잘 입는다고 품격이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왔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소박한 옷을 입고 반찬을 들고 온 할머니.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억의 재산과 더 중요하게는 가족을 지키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며느리는 본사에서 당당하게 일할 것입니다. 손주는 학교에서 밝게 웃을 것입니다. 아들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말순이 원했던 것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삶.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삶. 말순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온 가족의 행복을 품은 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채,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순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지키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가족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행복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도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